자, 40번 합시다. 일단 2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일단 주어진 식이 아래로 고르기 아니라 위로 고르 구조다. 그리고 x의 범위에 제한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자, 위로 블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으로서 그 문제에서 b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x를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x를 마이너스 1이 뭐를 뜻하는 거야? 꼭지점에 x좌표. 심지어 무슨 역할을 해? 축의 방정식까지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걸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의 x 머시기의 제곱 더하기 머시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꼭지점의 y좌표가 곧 누구랑 같냐면 b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래도 돼요.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 b라는 거잖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지. 그럼 우리는 알아.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무슨 식을 쓸 수 있다? 표준형으로 식을 쓸 수 있었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그냥 식을 이거 갖다가 세워. 자, 그럼 원래는 우리 개념상 어떻게 했어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괄호함을 연관되는 거 1이고 꼬랑지 붙어 있는 게 b가 되겠지. 자, 좀 쉬운 거니까 빨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인데 원래 주어진 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녀석이 곧 누구랑 같은 거냐면 주어져 있는 요식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겠지. 자, 따라서 같은 식이 돼야 돼. 마치 항등식이야. 식이 같다. 항등식. 그럼 이거를 전개해. 마이너스 3x에 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요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야, 이래 개수비교법은 할 줄 알잖아. 마이너스 6이 1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 상수항인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b를 계산하면 얼마야?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된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합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건 그래프 그리라고 했다. 꼭 알겠지? 그린 다음에 접근하라고 했어. 그럼 거기 있는 녀석을 꼭 한번 그려봐. 아래로 그리기지? 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그러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3인데 자, 봐라. 1하고 마이너스 2는 3칸 떨어져 있죠. 좀 더 먹어라. 3은 1하고 2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보단 좀 가까운 데 있는 거야. 여기쯤 3이라고 써.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라는 거야. 저번에 많이 했던 거지. 그러면 꼭지점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녀석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고요. 나머지가 이게 최소값이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 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멀리 떨어져 있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잠깐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요? 여기 쪽. 아,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잘못했다 야. 반대로 했네. 자, 다시 하자. 미안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지. 자, 잘못했네. 그러면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자, 3을 멀리 그릴게. 자, 어쨌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건 변함이 없죠. 그렇지?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3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3을 대입해야겠다. 그럼 16 빼기 2니까 최대값이 자,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자, 이것도 파란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 계산하면 최대값이 얼마야? 14 나오죠. 계산하면은 자, 나왔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2입니다. 자, 됐고
자, 45번 하자. 자, 이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교점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게 중학교 버전으로 하기 힘든 게 뭐였냐면 얘랑 얘를 직접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찌저찌 그리는 부분이 가능한데 문제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그래프 갖다가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함수 문제를 방정식의 아이디어로 바꾸는 고등과정의 아이디어를 쓰겠다 라고 한 거야. 자, 말로 합시다. 그러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얘기는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바꾼 2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x 플 1이라는 방정식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었잖아. 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끝나는 거였지. 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짝수 판별식 되죠?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0보다 작다 풀어내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a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와. 문제에서 말한 게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자연수 뭐부터 들어가? 4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됐지? 그래서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곧 뭐랑 같다?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그냥 무난한 문제지요. 자, 다음 거 하자. 다 적으면. 자, 요거는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비슷한 거를 사실은 선생님 기억에는 이거 우리 학원 교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개념 기억 책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철판을 접어서 물바지를 만들었다라고 되니까 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철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철판이 있는데 그거를 동일한 폭으로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접어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바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자, 이건 이렇게 올라가서 없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물바지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돼? 라고 했어. 자, 그럼 높이가 요만큼 아니겠어? 그러니까 요만큼을 x로 놓은 거야. 동일한 사이즈만큼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도 x고 다 x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물이 지나가는 단면의 넓이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색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단면이니까 이건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물바지의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합니까? 전체 철판이 12cm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라고 하면 돼? x를 몇 개 빼? 2개 빼면 되지. 그래서 12-2x가 가로의 길이. 다 세웠어요. 물바지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역식을 바로 세워보자.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12-2x고 높이가 세로의 길이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넓이가 x 값에 따라서 바뀌니까 굳이 따지면 얘가 y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예요. 자, 그럼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꼭지 좀 찾아야지. 일단 표준형 바꿔서 그래프도 그려야 되잖아. 최대 최소 문제는 다 그래프여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정리하면 자, 그냥 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활용 문제 풀 때 이런 얘기했죠. 이 단어는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가 고등과정상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이 걸리는지를 원래는 서술형에서는 표시를 해야 되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12-2x도 길이고 x도 길이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0이 되든지 0보다 작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따라서 쓸 때
세로의 길이도 0보다 크고 가로의 길이도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돼 원래는. 자, 아래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x가 6보다 작다 만들어지죠. 자,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범위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고 원래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이 녀석의 제한된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미로블록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꼭지점에 x좌표 3이고 y좌표가 계속 반복적이지 않냐? 똑같잖아. 자,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6인데 잘 보시면 3 기준으로 보면 0하고 6이 어때? 0도 3이랑 3칸 떨어져 있고 6도 3하고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얘는 떨어져 있는 사이즈가 똑같아.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어쨌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최대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언제가 최대값이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녀석의 y좌표인 18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최소값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물어봤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일단 최대의 넓이는 18이 되는 거고, 자,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물바지의 높이를 몇 cm로 해야 돼라고 했다? 자, 물바지의 높이 x 아니었어? 그러면 18일 때 최대 넓이인데 그때 x값은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3이라고 쓰면 돼. 이거 쓰면 틀려요. 물어본 게 이거지 이거 아닌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3cm가 답이야. 자, 정리 잘 해놓고 그 다음 구하자. 자, 빨간 문제 할게요. 다 적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봤냐? 나왔어? 자, 이건 사실 중3 문제야.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중3 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요,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져 있어요. 꼭지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정보가 있고, x축과 만나는 점, 이거 절편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PQ의 길이가 6이다. 그럼 절편 사이에 떨어진 간격이 6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럼 그림을 표현해 볼게. 일단 잘 봐. 얘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면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아까 했던 방식대로. y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넣고, 자, 괄호항을 0 만드는 게 1이고 꽈랑지 붙어 있는 게 -1인 거지. 그럼 이거 아까 했던 문제 풀이랑 똑같다. 이거 전개한 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난 몰라. 근데 아래로 볼록이든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 상관없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사실은 잠깐만 얘는 알 수 있겠다.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1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버리지. 이거 추정할 수 있네요. 자,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네. 그치? 그리고 x축하고의 교점이 각각 pq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안 돼. 위로 볼록이 되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돼. 자, 얘는 일단 정황상 아래로 볼록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났는데 떨어진 게 6칸이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인 거네요. 잘 봐라. 2차 함수가 중학교 4강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대칭성이었어요. 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된다? 포개진다. 이건 복습이지.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칸수가 어때?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PQ가 6칸 떨어져 있었으니까 3칸씩이겠죠?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절편을 구할 수가 있어. 1부터 3으로 커졌으니까 4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칸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아지잖아. 그럼 -2가 돼야지. 됐니? 자, 그러면 A를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식을 세웠는데 X 절편이 4,0 -2,0이잖아. 그렇죠? 그럼 대입을 해서 그냥 ABC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 네가 처음 푼 게 ABC를 안 구했지? 그냥 약분 됐지?
자, 그래서 뭐 4,0 대입해보자. 4,0 절편이니까 대입해보자. y가 0이고 x가 4니까 대입하면 3의 제곱 9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a가 일단 9분의 1인 게 나왔어. 자, 근데 거기 물어본 건 ABC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럼 똑같아요. 꼭지점에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라서 식을 꼭지점을 이용해서 세웠고 지나는 점 대입해서 a가 9분의 1인 걸 찾았으면 대입했어.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이 식이 결국엔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해가지고 ABC를 마찬가지로 찾아낼 수가 있다. 자,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10대로 그러니까 플러스 1이니까 8이거나 8.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9분의 1이 되는 거고 1차 항에서 B가 여기 되는 거고 상수항이 여기 되는 거지. 자, A, B, C 다 찾았어. 그럼 거기에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 자,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3 나와요. 계산하면.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요거 쓰라고 나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절편 찾아서 대입하라고 원래는 나옵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654번. 자, 얘도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문제죠. 나 조건을 보니까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지 얘들아. 보시면 일단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두 분이 자 가조건 해석하자. x축하고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 공부한 거에 따르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4야.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애들이랑 그 한민이는 2 있어서 갔어. 여자애는요? 걔도 갔어. 가족 행사 있어. 네? 가족 행사 있어서 갔다고. 자, fx를 0의 두 분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나와 있는데 니네 2차 방정식 식세우기 공부한 거에 따르면 알파랑 베타를 알았을 때 식세우기 아이디어가 이거였죠. 근데 그 문제에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알파랑 베타라고 준 거야.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다가 대입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쓴 거 뭐예요? 방정식이야. 문제에서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두 번째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이래. fx는 0을 식을 세웠더니 식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나 조건에 의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y는 fx의 최대값이 8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fx식이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80인데 제한된 범위가 5부터 8까지였잖아. 선생님이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때문이야 사실은.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fx, y는 이거라는 2차 함수이긴 한데 얘가 문제지. 아까 풀었을 때 내가 무슨 얘기했어 잠깐? 얘는 아래로 볼륨인지 위로 볼륨인지 판단하기가 힘든데 꼭지점의 좌표 x,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보니까 위로 볼륨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꼭지점의 y 좌표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x축 위에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런 조건조차 없어. 판단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공부한 거야. 얘 2차 함수잖아. 그럼 일단 a는 0이 절대로 아니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래로 볼륨인지 위로 볼륨인지 판단이 안 되면 니네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래로 볼륨일 때 한번 생각해보고 위로 볼륨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두 가지 풀이를 해야 돼. 이게 경우의 수잖아 니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밖에 없죠. 알겠지? 니네가 앞으로 풀 모든 대부분의 심화 문제는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눠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럼 풀이가 어때? 길지, 오래 걸리지, 어렵지. 근데 이런 접근 과정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답을 알아서
아래로 볼록일 때가 답이 나오거든. 자, 위로 볼록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 문제 풀이 과정의 아이디어는 이게 중요합니다. 경우에서 나눠서 푸는 거. 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럼 위로 볼록이죠, 이거.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식을 좀 정리하자. y는 이 식이었죠.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인데,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표준형으로 바꿀게. 자, 바꾸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a라고 정리했어. 그냥 시간이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뭐죠? 꼭지점의 y좌표가 이거지. 꼭지점의 x좌표가 뭐예요? 1이죠. 1.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이야.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9a야.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5부터 8이야. 자, 그럼 잘 봐. 5부터 8까지 1이라는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자, 그럼 써볼게. 5는 여기쯤 있고 8은 여기쯤 있는 거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니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지. 자, 됐나요? 그럼 잘 봐라. 최대가 언제 어디서 생겨? 8 대입한 건 제일 밑에 처박혀 있잖아. 5 대입한 게 제일 위에 있지. 윗대가 최대값이야. 그럼 문제 조건에 의하면 요게 80이 돼야 되는 거죠. 잘 봐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처음 할 때는. 자, 근데 나중 보면 평이한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시험 대비 할 때 좀 되시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이 그래프가 5,80 지나가는 거죠. 맞나? 그래서 5,80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자, 이거 관심 없고 5,80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을 해. 대입해볼게. 80은. 뭐 사실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5 대입하면 4의 제곱이니까 16a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니까 7a가 되지. 그럼 a 찾을 수 있네? 7 넘겨? a는 7분의 80이라고 나오긴 했어. 자, 계산을 잘못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찾아봐. 이걸 캐치해. 계산은 맞아.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왜 안 될까? 잠깐만 생각해봐. A가 양수죠. 풀이의 시작이 뭐야? 경우에서 어떻게 나왔죠? 음수라고 생각하고 풀었지. 음수가 아니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 여러분 절대값 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요? 잠깐 생각.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x는 2분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둘 중에 답이 되는 건 뭐였지? 얘만 되지. 왜? 이 범위 안에 얘는 안 들어가잖아. 기억나지? 이런 거 답이 안 돼서 커트했던 거 기억나지? 뭐라고 설명했지 선생님이? 요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왔으면 모순이 생기면 안 되잖아. 1보다 작다고 가정해서 풀었는데 1보다 큰 범위가 답이 나왔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애가 나왔어. 그럼 얘는 답이 아니었잖아. 똑같은 거야. a가 0보다 작다가 전제 조건이야. 근데 양수가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죠? 그래가지고 얘는 a 값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푸는 얘들아. 니네가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 이런 풀이에 대한 훈련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전제 조건이란 거야.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 만약에 답이 안 나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문제가 잘못된 거지. 문제가 잘못될 일은 어지간하면 없어.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양수일 때 한번 풀어보자. 그럼 그림을 바꿔야죠. 아래로 볼록이야. 자, 꼭지점의 x좌표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9a야. 제한된 범위는 5부터 8이야. 5가 여기쯤 있고 8이 여기쯤 있어.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요거 써야겠네. 그럼 이번에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해요? 요 점이 제일 위에 있죠? 그러니까 8을 대입한 게 최대값으로서 뭐가 나와야 된다? 80이 나와야 돼. 자, 같은 풀이지. 과정 자체가. 그러면 지나는 점이 뭡니까? 8,80이죠 이번에. 8,80을 주어진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는 거야. 어디다가? 주어진 식. 자,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a가 2가 나와요. 잘 봐. 양수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봤더니 양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답인 거야.
차이점 알겠지? 전제 조건에서 한해서 제대로 된 답이 나왔는지 체크를 꼭 해야 돼. 자, 좀 어려운 문제 맞아야 되라. 근데 이런 걸 풀면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안 돼. 뭐를 공부해야 돼?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아래로 블록일 때랑 위로 블록일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거야. 알았죠? 앞으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A는 2가 나왔고 F-를 물어봤구나. 자, 그러면 A가 2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얼마냐? 아, 여기도 2 집어넣어야 되네. 18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54가 나와. 계산하면. 자, 됐죠? 자, 일단 몇 개 이제 못 고쳐준 게 있긴 한데 그거 빼면은 일단 교재는 마무리가 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자,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하자. 그러면 자, 702번부터 하면 되겠다.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던 게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절제법을 통한 인수정리를 해야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4차 방정식의 모든 근해 합의가 아니라 실근해 한번 물어봤어.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었냐면 대입했을 때 0되는 x값을 일단 노가다로 찾았지. 자, 근데 대입을 했을 때 0되는 게 뭐 대입하면 0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돼요. 이 녀석 전체를 fx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f 마이너스 1 값이 계산해보면 자, 0이 나옵니다. 자, 이거 찾는 게 일이야 사실. 이거 찾는 게 귀찮아요. 그 상태에서 뭐를 하느냐? 조립제법을 하잖아. 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2 이렇게 되는 거죠. 서정아 잘 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내려서 조립제법 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정확하게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참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그러면 fx라는 식이 x 플러스 1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좌변만 봤을 때. 또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근데 얘를 또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얘도 2차 넘어가잖아. 그럼 고차식이야. 고차식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그래서 귀찮지만 또 해야 돼. 뭐를 할까? 여기에다가 뭐 대입해야지 0 되는지 또 찾아야 돼. 귀찮은데. 자, 뭐 대입하면 0 되냐면 2 대입하면 0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 번 또 해. 요 식이잖아. 자, 2 대입해가지고 또 해. 차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하셔야 돼요. 자,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밑줄 찐 식이 어떻게 되냐면 x-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전체식은 x 플러스 1에 자, 방금 쓴 거 한 번 더 써주면은 인수분해가 끝나요. 지금 한 게 뭐예요? 좌변만 인수분해한 거지? 전체적인 식이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야. 자, 그럼 각각의 괄호를 0 만드는 x값을 원래는 찾아야 돼. 그리고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최대 몇 개 생긴다? 4개 생긴다 했잖아. 1개? 2개? 이거 는정 풀면은 근 몇 개 생겨? 2개 생긴다. 총 4개란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모든 실근만 물어봐서 잘 봐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 실근 맞죠? x는 2 실근 맞죠? 여기서 실근 생기는지 따져보죠.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실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야? 못 쓸 거야? 판별식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능명 풀기. 자,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짝수 판별식 되잖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양수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럼 여기도 실근 생겨. 자,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실근 찾으려면 이거 근 찾으려면 근의 공식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근과 계수형 관계를 공부했다. 실근의 합을 물어봤지. 생각.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여기서 생기는 두 실근의 합까지 다 더하면 되잖아. 두 실근의 합 공식 뭐였어? 두 근의 합 공식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얼마야? 이것만 계산하면 2지. 됐니? 자, 그래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를 다 더하시면 답이 나와. 자, 그럼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자, 따질 때 잘 들어라. 여기서 실근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판단하고 더해야 된다. 무조건 근계수 쓰면 안 되는 거야. 잘 들어. 근계수는 내가 모든 근의 합공식이었지 모든 실근의 합공식은 아니라고 했지.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물어봤으면 여기서 실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원래는 따져봐야 돼.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공식 써도 되고 사실은. 근데 사실 근의 공식 귀찮거든. 그러니까 실근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생기길 바라면서 판별식을 썼는데 짜증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 그럼 실근 나오는 거지. 그럼 계산해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말하게 실근을 모두 구하세요가 아니죠. 합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좀 센스 있는 접근을 한 거야. 여기에서의 실근의 합을 근계수라고. 자, 근계수 했었어? 실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알겠죠? 근데 막 쓰면 안 된다. 실근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쓴 거야. 순서가 필요한 거라고. 순서가. 실근이 생기는 걸 알았으니까 합을 쓴 거라고. 무턱대고 두 근의 합공식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3이 나왔단 거야. 자, 그리고 참고서만 얘기하면 이거 근의 공식으로 x값 알파 베타를 찾았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알았죠? 좀 나중에 노하우가 쌓이면 선생님처럼 그냥 근계수 바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쓰는 건 옳지 않다. 그때 내가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두 근의 합인 거지 두 실근의 합 공식은 아니었어. 근데 두 실근이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근의 합 공식을 자신 있게 써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7번이네요. 자, 이거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자, 일단은요 좌변에 있는 C만 보셨을 때 이거는 괄호 4개짜리야 얘들아. 괄호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저거 4를 안 썼네. 괄호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요? 2개씩 짝지었어요. 괄호 2개씩. 괄호 2개씩 짝지는데 자, 요 x는 x 플러스 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 툴밖에 없었지. 합이 같은 두 쌍 또는 곱이 같은 두 쌍을 찾아서 짝지어서 전개를 했었다. 자, 그럼 합이 같은 두 쌍이 2 더하기 4가 6이고 6 더하기 0이 6이잖아. 자, 따라서 얘랑 얘랑 짝지어서 일단 1차 전개.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많이 했던 거야 니네. 얘랑 얘랑 전개.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해. 이번엔 그냥 전개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죠. 합이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전개했을 때 전개된 식에 뭐가 같아진다? 1창의 개수가 같아지는 특징이 있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하냐면 치환이 가능해. 자, 그래서 치환 문제에서 우리 많이 풀었던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치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a라고 바꿔서 인수분해 전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한번 쓰고 할까요?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전개하면 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5 이렇게 된다. 이 식은 어떻게 돼? 3, 5 되는 거 맞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좌변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그럼 a 자리에다가 다시 뭐를 집어넣을까? 네모박스 집어넣어야지. 좌변만 보면 중상 선행 때도 했고 앞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었던 거야. 알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좌변 정리하는 건 B 플러스가 절대가 아니야. 사실은. 자, 그럼 보자. 6x 플러스 3이지.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죠. 자, 좌변 인수분해를 어느 정도 했어. 자, 근데 해를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정수범위 내에서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건 되지. 1, 5로 되잖아. 맞나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까지 되는데 얘는 정수범위 내에서 안 돼.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쓰자. 문제에서 해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 정수만 물어봤잖아. 그럼 정수 어디 있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딱 두 개 나왔죠? 다 찾았습니다. 거기서 뭐 물어봤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인데 각각 정수를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여기 자, 더하면 26이네. 이거 인수분해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해공식 써서 해 찾을 필요 없는 거야. 저변만 보면 했던 거다 얘들아. 알았냐? 처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지. 바로 4개짜리. 자, 정리 잘 해놓고. 자, 7번 한 거죠. 다음. 10번이구나. 자, 거기 괴산한 기호가 두 개가 보이지? 알파, 베타까지는 우리 많이 봤는데. 그치? 감마랑 델타라고 있는데요. 일단 감마까지는 좀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따가 개념 설명할 때 이 감마 기호로 나올 거야. 감마, 델타라고 읽어요. 자, 그 제곱한 것끼리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거기 있는 식은 일단 복 2차 방정식이지요. 복 2차 방정식 푸는 건 두 가지 툴밖에 없었지요. 뭐가 있었지요?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밖에 없었지요. 자, 얘는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나? 해봐. 치환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고 6t 플러스 25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정수범위내에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었죠? 주어진 식을 합차 공식의 구조가 되도록 변형해서 푸는 방식이 있었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고. 자, 그러면 테크닉도 얘기해주지 않았냐? 자, 뭐를 더하고 뺀다 했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똑같은 걸 더한 다음에 빼라고 했었지. 자, 여기 들어가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인데 적당한 숫자를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식이 돼야 됐어? 완전 제곱식이 됐어야 됐어. 자, 됐어요? 그럼 뭐 더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냐? 4x의 제곱 더하면 되지 않나? 왜? 더하면 빨간색 가로친 부분이 x의 4제곱 더하기 10, x의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되죠. 완전 제곱식인 거 알겠니? 그러면? 눈에 보여? 그럼 뒤에 뺀 게 마이너스 4 x의 제곱인데, 자, 4x의 제곱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계산 다 한 거야. 자, 빨간색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건 2x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지요. 자,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구조가 됐어. 자, 인수분해 가능한. 더한 거 먼저 쓰고 뺀 거 먼저 쓰면 되죠. 뺀 거 나중에 쓰면 되죠. 자,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쓸 수 있는 풀이를 하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써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계산해서 제곱해가지고 더할까? 귀찮지. 그래서 얘네가 공부한 게 근계수라고. 자, 이 문제는 잘 봐. 내 실근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냥 근이야. 그냥 근이면 실근인지 아닌지 관심 가질 거 없어. 그냥 근계수 막 써도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식을 0 만드는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식을 는 0 만드는 x값을 감마랑 델타라고 생각을 하겠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 더하시오잖아.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니? 곱셈 공식 아니냐 얘들아. 자, 근계수 쓰면 뭐 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과 곱은 알 수 있죠. 공식은 알잖아. 이거지. 할 수 있지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식에 뭐 쓸 거야?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이거였잖아. 이거.
대입하면 딱 나오지.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5. 자, 나오죠. 그러면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개 더한 거 얼마죠? 2죠. 두 분의 곱하면 얼마죠? 5죠. 그치? 자, 그러니까 대입해.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6이지? 얘도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두 개 다 더한 거 보자. 두 개 다 더한 거 보자.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합니다. 자, 됐죠? 혹시라도 이걸 근해 공식으로 써서 더하기 빼기 했으면 조금 그렇다 이런 사실을 알겠니? 자, 그건 조금 그래요. 너무 어렵지 그러면. 이거 더 있었구나. 16번. 자,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인데 아직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구체적인 성질을 이따가 할 거예요.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좀 잘 학습을 하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3차 방정식의 구체적인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 현재까지 지식 수준에 해당하는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야. 근이 주어져 있잖아.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뭐 근은 최대 3개지 맞지? 2개나 줬네. 아 이거 좋다. 방정식의 본연의 개념을 써먹어볼까요? 근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써? 대입하지 않니?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세요. 자, 그냥 본연의 풀이를 하자. 물론 다른 풀이가 오늘 개념 수업을 들어보면 할 수 있어. 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이고 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뭐죠 이거? 연립방정식이지? 문장 두개 실두개. 자,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 계산해줄게. 이렇게 돼. 그럼 개수를 찾았으니까 집어넣어야지 뭐. 식을 알아냈죠?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알파도 계산하고 A, B는 찾았어요. 알파만 찾으면 된다. 나머지 근은 어떻게 찾을래? 아직 지식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귀찮지만 이 녀석을 조립제법에서 또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너무 쉬운 게 뭔지 알아? 마이너스 1하고 2가 근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조립제법 자신있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그냥 바로 하면 돼. 근을 두 개나 알아냈기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간 관계상 써줄게. 맨 마지막 걸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7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는 0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하고 7이야 여기. 3하고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 플러스 1이죠. x 마이너스 2하고 3x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인수분해 다 했어. 자, 그러면 알파 하나 몰랐던 거 근이 어디서 나오겠어? 요거겠지. 여기. 그럼 x는 3분의 7이고 다 나왔죠? 그러면 알파분의 a, b지? 자, 그럼 대입하면 되죠. 알파니까. 자, 3분의 7분의 a 곱하기 b니까 140. 계산하면 얼마? 60 나와. 자, 됐지요? 자, 됐죠?
다음에 20번. 자, 3차 방정식. 개념 노트에 예제에 써 있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지. 자, 어떻게 했었어? 이 녀석이 일단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근데 얘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해볼게요. 2차항이 없지. 자, 1차항의 개수가 -1, -3k이고 상수항이 3k야.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 대입하면 0 됩니다. 해보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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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이고 -3k니까 자, 정확하게 찾았어.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야?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3k라고 인수분해가 된 거지. 노트에 써줬던 예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자, 어쨌든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말한 게 중근을 가져야 되냐? 그럼 생각. 이것도 사실 따질 때 경우의 수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중근을 갖기는 하는데 이미 여기서 x는 1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아니겠어? x는 1을 이 식이 중근으로 가질 때겠지. 그러면 중근은 알잖아. 두 개 겹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겹치는 거. 그럼 여기가 1이 하나 나왔으면 이쪽 식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x는 1이 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괄호를 는 0 만드는 x값이 반드시 1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 뭐 2-3k가 0이냐? 자, 그래서 k가 3분의 2라고 일단 나와요. 하나 찾았어요. 또 다른 경우의 수 생각해보자. 자, 어려운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경우의 수라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 2가 아니 1이 나오긴 했는데 저 1이 있던지 말던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녀석 있지? 이게 스스로 중근을 가져도 되잖아. 꼭 1이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중근만 가지면 된다. 1이 아니어도 된다고. 지 스스로 중근 가지면 앞에 있는 거 뭐 나오든지 간에 중근 갖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럼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좌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근데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 되면 어차피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뭐도 생각할 수 있어? 판별식이 0이라도 쓸 수 있지. 맞지? 판별식이 0이다 당연히 쓸 수 있죠. 자, 따라서 판별식 사용해. b제곱 -4 a c 이렇게 돼서 이게 는 0이다 라고 돼. 자, 그럼 k가 얼마예요? -12분의 1이다 라고 나왔지. 자, k가 총 몇 개가 나와서? 2개가 나왔어요. 뭐 구하느냐? 2개 더해라. 자, 더하면 얼마죠? 12분의 7이지. 자, 됐죠? 자, 방금 푼 거랑 21번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B 플러스라고 써있는 이유가 있겠지. 뭐 일단은요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좋다. 자, 문제에서 말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해봐라. 일단 여기서 x는 2가 하나 만들어졌지. 실근 하나.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야 돼? 실근이 생겨야죠. 생기긴 하는데 몇 개 생겨야 돼? 문제에서 말한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예를 들어서 잘 봐.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왔어요. 두 개지. 두 종류지. 맞니? 이해되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나오고
3 나오고 3 나왔어요. 실근 몇 개야? 두 종류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지금 써준 걸 잘 봐.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부터 생각해. 세 개가 다르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x, 두 번째 가로에 있는 이 녀석이 앞에서 2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식이 2하고 3 같은 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앞에 있는 2하고 하나 겹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돼. 얘랑 얘랑 달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세 개가 다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문제에서 말한 건 두 개만 생겨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 얘가 반드시 뭐를 근으로 가져야 돼?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근 갔는데 자, 대입을 하게 되면요 K가 1이 나와요. 계산했었거든. 다른 문제가 있어. K는 1을 다시 대입해볼게. 이렇게 되지. 문이 완전 제곱식이죠. 봐봐라. B 플러스인 이유가 있다고. 지금 한 게 뭐 인수분해 한 거야? 뒤에 있는 바로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x-2 곱하기 x-2의 제곱으로 구성이 되겠지. 그럼 이거 어느 거 봤냐니? x-2에다가 x-2의 제곱까지 붙어있는 거야. 얘랑 얘랑 똑같지 않냐? 이게 똑같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 얘네 x 곱하기 x 제곱을 어떻게 써? 이렇게 쓰잖아. 똑같은 거야. 얘는 x-2를 전체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표현상 어떻게 쓰냐면 x-2의 세제곱이라고 했어. 이런 건 니네 처음 본단 말이야. 그럼 이건 회를 뭐라고 써야 돼요? x-2가 3개 있는 거지. 그럼 각각의 괄호를 연관되는 거 싹 다 2 아니야? 그럼 일단 문제점. 실근이 몇 개의 종류가 생겼어요? 하나밖에 안 생겼지. 그럼 문제의 조건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나중에 진도 좀 많이 나가시면 공부하시는데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니네 중근이 뭐였어? 두 개가 겹치는 거였잖아. 얘는 세 개가 겹치지. 이렇게 세 개가 겹치는 형태를 삼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수학 용어니까 이거는 좀 기록을 좀 해놔. 세 개가 겹칠 때 삼중근이라고. 두 개 겹치면 중근이라고. 자,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조건하고 안 맞는 거 알겠죠? 실근이 하나밖에 안 생겼으니까. 그럼 얘는 K는 이거 안 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어디 써줬어? 여기 있다. 앞에가 2가 나오긴 했는데 뒤에서 중근이 나와버리면 앞에 있는 거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중근이 나오긴 하는데 잘 들어라. 중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있는 2를 중근으로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노란색 식이 요거 요게 스스로 중근을 갔는데 뭐는 가지면 안 된다고? 얘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x는 2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빼고 중근 가지면 돼. 그럼 얘처럼 돼. 2, 3,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풀어보자.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뭐 먼저 떠오르죠? 판별식 써야죠, 여러분. 판별식을 써가지고 K값을 찾았어. 마이너스 2K의 제곱.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니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자, 어려운 거다, 얘들아.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4K 플러스 1은 0하고 자,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타나. 자, 그래서 K 값으로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1이지. 자, 조심해야 돼. 판단해야 돼.
아까 K가 1인 거 안 됐었죠. 아까 찾은 거 알겠어? 아까 1인 거 안 되는 거 방금 찾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껴야 되고요. 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마이너스 4분의. 자, 그래서 답이 2번. 다시 한번 조심하자. 답 냈다고 환호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되는지 검사를 한 거죠. 대입해가지고. 되는지 꼭 체크해야 되더라. 얘도 사실 대입해서 체크해야 돼. 근데 해보면 얘는 안 생겨. 뭔지 알지? 자, 해보. 활용 문제 합시다. 여러분, 활용 문제는요, 식만 써줄게. 바로 니네가 돼. 알았지? 식 못 쓰여서 아마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를 못했을 것 같지는 않고. 자, 얼른 나옵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12cm인 원기둥의 부피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이거 언제 한 것 같은데? 이거 예제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영상에 있지 않았어? 이거 있었어, 얘들아. 내가 분명히 적어준 것 같은데. 니네 노트에 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노트 정리한 거, 이거 원기둥 풀어준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 안 나, 얘들아. 노트 찾아봐. 이거 있어. 그대로 이거, 내가 이거 내줬네. 이거 안 한다. 내 노트에 있습니다. 이거. 높은 사람 노트 찾아보세요. 노트 문제야. 노트에 있다. 자, 찾아서 하세요. 내가 이거 왜 써줬냐면 그때 당시 영상에서 R값이 숫자가 크게 나와가지고 인수분해하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아마 써줬을 거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 찾아보아라. 이거는. 첫 번째 영상에 있어요, 얘들아. 다 그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처음 봤던 영상에 있어요. 노트에 있다고 꼭 표시해놔. 얘는 하자. 노트에 있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책에다가. 틀린 사람. 반지름의 길이가 24번. 1cm씩 차이 나는 3개의 구가 있는데, 저거랑 3개의 구를 부피를 합친 것과 부피가 같은 거를 새로 하나 만들었을 때, 자, 뭐라고 써있죠?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 근데 말 뜻이 또 헷갈리지. 처음 3개의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cm만큼 더 길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지수를 놔야겠다. 그때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하여서 일단 구의 부피 공식은 알아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치? 자, 이거 몰랐던 사람 있으면 반성하시고 3개의 구를 좀 식을 세야 될 것 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1씩 차이 난대. 반지름의 길이가 1씩 차이 난대. 자, 그럼 미지수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반지름을 x로 놓으면 1씩 차이 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중간에 껴있는 이 녀석의 반지름을 x로 놨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건 1이 작을 것이고 뒤에 있는 건 1이 크겠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뭐 요거 갖다가 한번 식세워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했어? 3개의 구의 부피를 합친 거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부피를 다 써봐. 식만 써준다고 했다가 이거죠? 두 번째 거는 이거죠? 세 번째 거는 이거죠? 맞지? 자, 더한 게 뭐랑 같대요? 가장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 이잖아. 이거보다 얼마 길대요? 1이 길대요. 그러면 새롭게 만든 구의 반지름은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게 새로 합친 구의 부피랑 똑같다고 했으니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세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 세웠어. 자, 파이가 있어 귀찮은데요, 선생님? 다 날라가요. 어차피. 그쵸? 그럼 요거 하나씩 다 전개해서 이거 플러스지, 미안해. 마지막 구의 반지름이 플러스 1이죠? 저 각각 다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이거 다 곱셈 공식이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귀찮아하지 말고 전개해가지고 식을 한번 계산해봐. 그래서 인수분 해가지고 찾아내시면 돼요.